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날씨가 추워요.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따뜻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남녘에서는 뭐 매화 꽃이 지금 홍매화 꽃이 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춥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그 꽃이 전부 다 냉해를 입어서 매실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매실 값이 올해는 비싸질 거예요. 에? 예. 그 추운데 날씨가 추운데 밖에 나가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확실히 줄었어요.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추울 때는 그냥 뜨끈뜨끈하게 먹고 그냥 등가죽 지지는 게 최고인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퍼뜩 했냐면 뱀이나 호랑이 그다음에 사자들이 육식을 그 먹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갈아서 먹는 것도 아닌데 저게 어떻게 소화가 될까? 그 생각을 퍼뜩 해봤습니다. 뭐 그 사자나 뭐 호랑이는 그래도 뭐 대충 씹어 먹는다고 그래. 그런데 뱀이 뱀을 먹거나 뱀이 개구리를 먹어 제껴. 근데 씹지도 않고 그냥 꿀떡꿀떡꿀떡 새겨버리잖아. 근데 저게 어떻게 저게 또 유튜브 보면 까마귀들 뭐 이런 새들 그 매들 독수리들이 그냥 고기처럼 그냥 먹잖아. 저게 어떻게 소화가 될까?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귀기를 먹을 때 그나마 조금은 씹어 먹어. 근데 그런 육식동물은 그런 것도 없이 먹어 제끼는데 어떻게 저게 소화될까? 이게 호기심이 많습니다. 방송에 보면 뭐 홈쇼핑에도 보면 그냥 뭐 고기 굽는 요리 코너들 그런 선전들 많아요. 지글지글하고 젊은이들은 그냥 침 쩍쩍 따시죠. 20, 30대 독신자들,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동맥경화 진행이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괴기들 좋아하고 또 포화지방,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침착이 높아지고 혈전 과다 누적, 심장의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고 심근경색이요, 뇌졸중, 결국 혈관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보면 풍자백병지장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게 혈관이 튼튼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 채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마비로 확률할 이 위험성이 8배가 높다고 그래요. 8배.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8배 정도 높다.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이 육식하는 사람들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 또 운 좋게도 뭐 이런 심장마비 중풍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이 대장암이나 당뇨병 발병 위험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또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3.8배가 높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로 8배, 3.8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육식을 왜 병원에 가면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렇게 무슨 성인 질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사들이 다 뭐라 그래요? 괴기 좀 줄이고 야채 과일 먹으시오 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똑같은 의사들의 이런 처방이에요. 그러면 육식이 안 좋다는 거야. 왜 안 좋으냐 이 말이에요. 우선 이 치아 구조, 그 다음에 침 타액, 그 다음에 이 소화기 장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이거 괴기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나옵니다. 치아 구조를 보면 여기 어금니가 5개, 대문니가 4개, 그죠? 앞니 2개씩, 그 다음에 송곳니 이렇게 구조돼 있어요. 이 어금니는 곡물을 갈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이 대문니 요거죠. 앞니 요거는 채소나 과일을 이렇게 자르라는 거예요. 송곳니는 이 지금은 뭐 거기 다 태화돼 있어요. 이건 찢으라는 뜻이에요. 생선이나 귀기를 찢어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의 송곳니는 태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귀기를 좀 적게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곡물 갈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밥을 위주로 먹으라는 거예요. 곡물 위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그러면 동물 이 귀기는 일주일에 1~2끼 정도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단백질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타액.
뱀이 뱀을 그냥 먹어. 새가 생고기 그냥 그 뭐시 뭐 독수리들이 그냥 생고기 뜯어 먹어. 저거 씹지도 않고 그냥 꿀떡꿀떡 생기는데 어떻게 소화되냐. 육식동물 사자와 호랑이 같은 이런 동물들은 육식동물은 침이 산성도가 높아요. 그 산성도가 높아서 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하고 이것들이 소화를 돕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산성도가 높은 게 코모도 도마뱀이에요. 코모도. 그건 산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냥 목구멍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 벌써 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리면 그냥 바로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뱀도 그래요. 뱀이 뱀을 먹으면 벌써 딱 목구멍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벌써 녹기 시작해요. 또 조류, 새도 마찬가지예요. 산성도가 이게 높아기 때문에 먹고서는 그냥 똥을 찍 갈기면 본네트 위에 그 새똥 맞으면 그게 부식되잖아요. 산성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또 이 날거 생고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요. 이 육식동물과 이런 이 초식동물과 차이를 보면 육식동물은 빠르고 성질이 급하고 아주 성질이 개팍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 성질 더럽잖아. 양아치 새끼들 성질 더럽잖아. 그 다음에 이 소, 말 이런 것들 봐요. 좋잖아. 온순하잖아. 저처럼 성질이 온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타액은 알칼리성이에요.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성도가 높고 이 밥을 곡물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타액이 이 알칼리성이 높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이 흡수를 돕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육식을 위주로 하는 사자와 호랑이하고 사람하고는 이 침 자체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이 이 치아가 이렇게 돼 있고 산성도가 아닌 알칼리성이라면 뭔가 식습관이 우리 몸에 맞게 먹어야지. 그래서 곡물 위주 식사하는 것이 사람에겐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고 이런 것들은 침의 전분 분해여서 아밀라제가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퀵이 아예 안 먹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사자나 호랑이들은 이 곡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곡물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사람은 공교롭게도 잡식성입니다. 소화 효소를 보면 트립신,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소화 효소가 3개가 다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잡식성이야 사람은. 아시겠어요? 저긴 육식이고 또 초식, 그 다음에 이 잡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천후 인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능하면 육식보다는 곡물식을 먹는 것이 적합하다. 치아 구조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또 침 자체도 산성도가 아닌 이 알칼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곡물 위주, 밥 위주 식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위주로 먹으면 발효가 되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귀기는 부패되면서 유해균의 먹이가 돼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소화기 구조를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육식 동물은 신장의 4배 정도 장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신장의 12배 길이를 장을 갖고 있어. 창자 길이가 그렇게 길어요. 그럼 동물보다 3배나 길어요. 쉽게 얘기해서 서양은 육식 위주로 오랜 동안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동양인들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의 장 길이가 서양인들이 1m가 짧아요. 육식을 하면 그만큼 몸 안에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 길이를 짧게 만든 게 신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인들이 서구식 식습관, 고기를 자주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가지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부패, 썩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많이 생기고 다양한 질환이 생긴다. 그래서 서구식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에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이건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돼요. 그래서 요
부패자 한자를 풀이해보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 부자는 보면 일반적으로는 마을 부자를 써요. 마을 부자라고 쓰는데 그 밑에 고기 육자 붙은 게 이 썩을 부자예요. 여기서 부패할 때 이거는 마을 부자가 아니라 이건 창자 부자로 써야 됩니다. 큰 창자, 작은 창자에 괴기가 들어있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장내 세균으로 분해돼서 유독물질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고기가 또 내장에서 이상 발효, 부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가스가 나와 인돌스카톨 암모니아 같은 이런 독가스들이 나오면 몸 안에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다양한 이런 문제를 발생해요. 그래서 염증성 질환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괴기는 좀 줄이는 게 좋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어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사람들을 보면 괴기를 좀 줄여라. 야채, 과일 많이 먹으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겁니다. 세부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은 갓 태어났을 때 장에 약 1조 마리의 세균이 삽니다. 그걸 장내 세균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 즉 8대2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약 8대2 비율로 되는 그 이유는 음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적인 식사를 할 때 유익균이 우위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나 그 다음에 육식이나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조식품들을 위주로 먹으면 유익균이 생성되는 것보다 유해균의 수치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 다양한 병이 생겨요. 제일 먼저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곳곳에 이상세포가 생겨서 암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치아 구조, 그 다음에 침, 타액, 그 다음에 소화기 구조를 볼 때 육식보다는 곡물 위주 식사가 적합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를 좀 줄이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젊은이들 괴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음식이 보약이다 라고 얘기해요. 괴기도 음식인데 먹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 트립신, 아밀라제, 리파제가 소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 먹어야지 그걸 매 끼 먹어 제끼는 매일 저녁에 회식으로 괴기를 먹어 제끼면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혈관이 부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음식이 보약이냐 이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곡물 위주 식사가 보약이야. 고기, 괴기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에 맞게, 계절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의식주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왜 먹는 거는 그렇게 안 따져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뽀대내는 데는 그냥 돈 처바르면서 나 이해가 안 가. 그리고서는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털어놓고 그 결국 그러다가 꽥 하고 죽어버리고 왜 그렇게 살아? 맞춤식으로 먹어야 건강한 거, 곡물 위주로.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거 그게 생식이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빼다고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빼다고 되는 거 약으로 되는 게 있어요? 안 돼.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매콤하고 짭조름한 반찬이면 최고의 음식입니다. 밥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고 매운맛은 위장을 자꾸만 건드리게 하는 이런 간 기능을 통제하는 게 이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매운맛을 먹으면 간을 조절해서 위장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이런 목국, 토와 금극목의 관계를 조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또 밥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 단맛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 신장을 망가뜨려. 그래서 찝찌름하게 매콤하고 찝찌름하고 밥 먹는 거야. 건강검진 결과 물론 건강검진 결과 장기의 기능 저하에 따라서 배합비율을 달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에요. 그게 생식 중에서 1대1 맞춤식으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이 오행생식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괴기를 좀 줄여야 하는 거
우리 동양인들, 특히 동양인들은 밥과 김장김치 찝찝한 음식이 최고의 보약이다. 건강검진 결과 그걸 놓고 장기의 기능이 조화 균형이 깨졌다면 거기에 맞게 생식을 배합해서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